네, 이번에는 그 양귀자 씨가 쓴 소설 모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8년에 처음 나온 소설이고요. 25년, 26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시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거는 2021년 7월에 나온 2판 36세 본입니다. 남의 불행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불행은 납득하지 못하는,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망각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악을 선택하며 그와 함께 모순을 끌어안고 삽니다. 일란성 쌍둥이이지만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자매의 인생을 통해 삶의 모순을 들여다봅니다. 그것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사색하면 그만입니다. 자,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안진진, 25세. 중고등학교 때 여러 번 가출 경험이 있어 가출 소녀로 불렸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고 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다. 총 재산은 400여만 원. 빈약한 인생이라 자평하지만 전 인생을 걸고 탐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한다. 일란성 쌍둥이이지만 어머니와 이모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어머니는 불행한, 이모는 행복한 삶을. 나는 당연히 어머니를 닮았다. 4월 1일 만우절. 월급날이어서 장미꽃을 사 역천동 집 대신 청담동인 이모 집을 간다. 50년 전 오늘 딸 쌍둥이란 말을 들은 외할아버지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정확히 25년 후 또 그날 딸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혼이 난다. 10분 동생인 이모는 어머니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 이모 자식들인 주리와 주혁은 박사까지 밟으려 유학 중이다. 이모부는 잘 나가는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가다. 5학년 때 학부모 특별 수업 1일 교사로 엄마가 아닌 세련되고 멋진 이모를 불러오게 했다. 어머니는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장에서 양말을 팔고 있었다. 스승의 날 어머니가 준 양말 대신 이모가 준 멋진 크리스탈 화병을 담임에게 선물했다. 부모 결혼 27년 만에 대지 27평, 건평 18평의 집을 샀다. 작지만 세 식구가 각자 방을 쓸 수 있게 됐다. 제대 1년 지난 진모는 고등학생 때부터 여자 문제가 화려한 건 물론이고 지금은 올챙이 건달 노릇에 빠져 있다. 재벌 회장을 외삼촌으로 둔 괜찮은 여자가 생겼다고 자랑이다. 일본인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어머니는 일본어 회화 공부에 열중이다. 김장우와 나영규, 나는 이렇게 둘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 나영규는 매우 치밀한 사람이다. 그는 인생 계획표대로 움직인다. 그런 면에서 김장우는 그와 반대다. 술꾼, 건달, 성격 파탄자로 불렸던 아버지는 가출과 복귀를 반복하다가 5년 전에 집을 나간 뒤 무소식이다. 아버지는 술 주정에 어머니 구타는 예사였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유일한 돈줄이었다. 돈 떨어지면 들어오는 아버지였다. 나영규는 이모부 소개로 들어간 회사 업무를 위해 등록한 컴퓨터 학원에서 만났다. 매사에 치밀함을 보이는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사진작가인 김장우는 작년 늦은 봄 레스토랑 알바를 할 때 만났다. 음식값이 부족하여 몰래 외상을 주었는데 그 이후로 친해졌다. 아버지가 주정을 피울 때면 나와 동생은 이모에 의해 자가용으로 이모 집으로 피신하곤 했다. 다음날 우리를 찾으러 온 어머니는 이모부의 차가운 눈빛을 느껴야만 했다. 어머니가 싫어하는 이모부이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까지 대고 돌려받지 못했다. 아버지의 악덕은 언제나 외갓집 식구들의 분노를 샀다. 그나마 이모가 아버지 편이라면 편이었다. 김포 아줌마의 중매로 10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났다. 그 이후에 이모는 지금의 이모부를 만난 것이다. 10분이 둘 인생을 가른 것이다. 가른 셈이다. 안타깝지만 남편 복은 자식 복으로도 이어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모가 여친과 헤어졌다. 진모는 몇 명의 졸개들을 이끌고 여친을 빼앗아간 건달을 습격했다가 살인 미수 주범으로 물려 수배 중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언제나 그랬듯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있는 힘을 모아 애를 쓴다. 청혼하는 나영규, 그가 짠 인생 계획표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시간을 번다.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번다. 착하기만 한 주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 정 많고 다정한 일모를 닮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은 잘 통하지 않는다. 2박 3일로 김장우와 도솔산 손문서로 가을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를 닮아 나는 술에 매우 강한 편인데 그날 술을 마시고 처음으로 필름이 끊겼다. 술이 취해서는 나를 가두지 말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그 대사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정을 부릴 때 하는 말이었다. 내 속엔 아버지의 유전자가 그대로 있나 보다. 아버지는 우리를 꽤나 사랑한 게 틀림없다. 능력이 없을 뿐이고 술꾼이어서 그렇지 사랑이란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유행가에 매료당하기도 하는 사랑은 자신의 얼굴을 세밀하게 뜯어보게도 한다. 사랑은 붉은 신호등이다. 또한 사랑은 나를 미화시키고 왜곡시킨다. 나는 김장우와 나영규,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은 인물은 김장우다. 그래,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다. 나영규와는 의사 사랑일 뿐이다. 어머니는 원하는 대로 일본인 상대 가게를 열었지만 장사는 잘 안 된다. 어머니의 노고 덕분에 진모는 1년 남짓의 형량을 받았다. 11월 이모와 함께 저녁을 보내며 첫눈을 맞는다. 진모의 전 여친인 윤희가 집으로 찾아왔다. 용서를 빌면서 진모의 마음을 돌리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진모는 나쁜 남자 스타일로 나가야 윤희를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될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혼 결과를 알려달라는 나영규에게는 이별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5년 만이다. 중풍의 치매까지 얻은 아버지는 처참한 몰골이다. 나를 못 알아보는 아버지를 보니 울음이 북받친다. 아버지 때문에 한 달 무급 휴가를 신청했다. 어머니는 의외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끝까지 수발을 들 태세다. 김영규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니 그는 몹시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것 같다. 김장우가 형네 식구와 사는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린다. 우애 하나만큼은 참 좋은 집안이다. 해가 바뀌고 2월의 어느 날 이모의 편지가 도착했다. 너무나 바쁜 언니가 부러웠고 자신의 삶은 지리멸렬했기에 이제 그만 끝낸다는 내용의 뒤처리를 부탁한다는 충격적인 편지다.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도 내게 오지 마.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거든. 내가 수정해 줘. 제발 장난이길. 집에 가보니 이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주리는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했고 진모의 전 여친은 호주로 유학을 떠났다. 어머니는 아버지 병 수발에 더욱 바쁜 탓에 불행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인다. 진모는 아직 보스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 감방에 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음식 탐욕뿐인 아버지. 나는 4월에 신부가 될 예정이다. 나영규와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그를 선택했다. 이 역시 모순이다. 이 모순 때문에 어쩌면 내 삶은 발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되풀이되는 실수, 그것이 인생이기도 하다. 길 잃은 고아처럼 소설에 담기지 못한 메모들을 저자는 그녀의 작가 노트에서 발견합니다. 단편소설처럼 몰입하여 쓴 소설이기에 아주 천천히 읽어주기를 바라죠.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정신과 육체, 풍요와 빈곤, 삶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순들입니다.
상반되는 단어의 조합에 대한 질문에 이어 하나의 대답이 이 소설이랍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등장하는 건 당연했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실을 소설에 세우기 위해, 삶을 반성하게 하고 사색하기 위해 작가는 소설을 씁니다. 이야기와 감동을 전하기 위해 그렇죠. 독자를 통해 소설은 완성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순간의 교감을 작가는 열망한다고. 삶에는 정답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돈과 권력을 아무리 거머쥐어도, 어떤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도 아주 행복한 삶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삶이 오히려 불행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자아실현이 인간 욕구의 맨 꼭대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허무는 어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의 모순은 가득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이 인생의 허무, 이 인생의 모순을 어찌할까요? 양 기자의 모순을 읽으면서 참 인생이란 무엇인지 다양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너무 여러 가지 결론도 내려보고 또 의문도 가져보고, 이 인생의 삶의 모순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양규자 씨가 그려냈습니다. 핵심 줄거리와 또 그 사색의 시간을 보내면서 역시 소설은 인생을 반추하며 정말 소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모순의 어떤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